자, 15번 흉쇄유돌근입니다. 흉쇄유돌근 55페이지죠. 신용어로는 목비근, 목에 비스듬하게 있다고 목비근이에요. 그죠? 생긴 모양을 가지고 지은 이름이고, 흉쇄유돌근이라는 구용어는 이제 부착 부위의 개념에서 이제 지어진 이름이죠. 흉이 뭐라고요? 흉골. 그죠? 새가 쇄골. 유가 유양. 돌이 돌기. 그렇게 해가지고 유돌이 유양돌기를 뜻하는 거고, 흉쇄유돌근 이렇게 부릅니다. 그죠? 영어도 똑같아요. 스토노가 뭐예요? 흉골. 그죠? 그 다음에 클레이도 그러면 뭐예요? 쇄골죠. 그죠? 클레비클. 그 다음에 마스토이드. 이게 마스토이드 머슬. 마스토이드 하면 그게 마스토이드 요 프로세스 그러면 이제 유양돌기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스토이드 머슬이라고 부르죠. 스토노, 클레이도, 마스토이드, 머슬 이렇게 부릅니다. 자, 기시정지와 신경작용은 유튜브에 자세하게 올려놨으니까 참고해갖고 보시고, 기능적인 것까지도 이제 뭐 몸으로 표현해주면서 다 촬영을 해놨어요. 그래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55페이지에 보게 되면 밑에 그림 있죠? 그림을 봐봐요. 자, 이제 흉골로 가는 흉골지에 포인트가 4개가 찍혀있다. 그죠? 얘가 안 좋으면 빨간색으로 색칠된 부위가 안 좋다라고 그림을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뒤통수 쪽이 안 좋죠. 그리고 정수리 쪽이 안 좋죠. 그 다음에 눈을 중심으로 해갖고 얼굴 쪽으로 안 좋죠. 그리고 아래턱 쪽으로 안 좋으면서 이걸 하악골 요 안쪽에 여기 그죠? 요 부위도 안 좋고, 또 흉골 쪽도 안 좋아요. 그죠? 표시가 그리 되어 있죠. 어떻게 안 좋은지 한번 봅시다. 통증이 어떻게 되는지 방사통이. 자, 1번 보시면 흉골부 하부 TP는 복장뼈 상부 통증과 함께 마른 기침과 관련이 있어요. 마른 기침. 어떤 거 기침하는 거 있죠. 여기까지 굳으면 기관지에 영향을 주면서 우리 기관지 누르면 기침 나죠. 그것처럼 기침, 마른 기침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복장뼈가 뭐죠? 흉골을 이야기합니다. 흉골. 우리가 옛날 사람들이 아이고 복장이 무너져 내린데 자꾸 복장이 터죽겠다 이런 말을 하죠. 복장이 뭐예요? 여기를 두드리면서 표현하는 말인데 흉골을 뜻하는 거예요. 흉골을.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 흉골구의 중부섬유. 중간에 있는 여기 부위의 트리거 포인트들은 어떤 통증을 주냐면 같은 쪽 뺨, 그 다음에 눈 주위, 그리고 눈 깊숙한 통증, 눈 안쪽이 아파요. 눈 안쪽. 그 다음에 전형적인 얼굴 신경 통증, 얼굴 쪽으로, 그리고 자율신경적인 합병 쪽으로 눈, 코와 관련이 되고 특히 눈물 분비가 가다해. 눈물이 많아. 중수혈 아니면 눈물이 잘 분비된다, 눈물이 잘 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각막의 출혈, 눈에 실핏줄 생기는 거 있죠, 붉게 그런 것들이 또 생기기도 하고, 동공의 크기와 그리고 안검하수, 그리고 시각의 장애 등이 특징이다. 그리고 시각장애의 시야의 흐릿함, 시각장애 중에서는 특히 시야가 흐릿한 거 있죠. 그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빛의 강도가 둔해지는 증상. 그리고 비염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비염 증상. 그리고 상악동의 출혈, 코피 나는 거. 코피가 왜 나죠? 올라갔던 혈류가 정맥을 통해서 내려야 하는데 못 내려오고 여기가 탁 막히면 어떻겠어요? 모세혈관이 빵빵하다가 코를 후비거나 코를 풀거나 뭐 코에 뭔가 자극이 왔을 때 어때요? 터질 수 있겠죠? 아니면 가만히 있어도 빵 하고 터질 수도 있겠죠, 그죠? 야한 생각하면 코피 딴다. 이게 뭐예요? 맥박이 좀 빨라지면 어때요? 코피가 터질 수도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흉쇄들이 긴장이 많이 돼 있는 사람들. 알겠죠? 자, 그리고 3번에 보면 흉골구의 상부 TP, 뒤통수와 정수리 통증으로 갑니다. 뒤통수와 정수리 쪽으로. 자, 뒤로 넘어가서 보시면 정상을 볼게요. 정상 전에 이제 쇄골지. 쇄골로 가는 포인트가 또 3개가 찍혀 있죠. 통증은 귀하고 뒤통수로 가면서 이마 쪽으로 통증이 가네요. 한번 봐요. 무슨 통증인지, 방사통의 종류가. 가끔씩 귀 속에 마치 벌레가 들어간 것처럼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리기도 한다. 이걸 뭐라 그래? 이명이라고. 이명 많이 들어봤죠? 귀에서 소리 나는 거. 들리는 게 없는데 주위가 조용한데 소리가 나는 거야. 그리고 만상적이거나 일시적으로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증상. 그리고 같은 쪽 이마 통증 심하면 반대쪽 이마도 통증이 발생합니다.
골이 쏟아질 것 같은 통증. 가음 위에 있는 두통 있죠. 우리가 머리가 막 꼬리 쏟아지고 하면서 막 이 머리를 잡는 경우 있죠. 뭔가 썰 같아갖고 중심을 못 잡을 것 같은 쏟아질 것 같은 통증. 술을 많이 먹으면 왜? 흉쇄도를 많이 쓰게 되고 말도 많이 하게 되면 흉쇄는 긴장이 많이 되죠. 음식도 먹으면 흉쇄는 긴장되죠. 특관절과 다 관련된 일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흉쇄를 가부가 걸려갖고 힘이 없으니까 불편하고 안 좋은 증상들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심을 잡기가 힘들어지면서 또 머리가 삐딱해지죠. 그러니까 골이 쏟아지는 거 맞아요? 그래서 뭔가를 담았는데 이렇게 기울이면 쏟아질 것 같죠. 그래서 느낌이 어때요? 골이 쏟아질 것 같은 두통이 오게 된단 말이에요. 자, 4번에 보시면 3번에 보시면 증상 57페이지 정상 어떤 증상들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이 근육이 안 좋으면 1번 피로나 혹은 갑작스런 사용의 결과로 근육 자체에 산통을 호소한다. 산통. 그리고 이런 경우 대개가 경임파선증으로 오진하기도 한다. 목에 있는 임파의 문제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오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면 견갑근이나 경추부 근육들 또는 이제 승모근에 있는 활동성 발통증에서 기인하기도 해요. 얘도 다 회전하고 관련된 근육들이죠. 그래서 다른 근육이 회전과 관련되었고 회전을 못하게 만들면 흉쇄도에 가부가 걸릴 수 있겠죠. 그래서 한강 증상의 한 요소가 됩니다. 다 목을 돌리는 증상하고 같이 가는 거죠. 한강이 뭐예요? 목에 강직이 생기는 거. 목이 안 돌아가는 걸 우리가 한강증이라고 해요. 그죠?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긴장성 두통. 이제 무슨 긴장? 우리가 정신적인 스트레스 받으면 긴장을 하죠. 그때 스트레스 받으면 무슨 신경을 따라서 흉쇄도근이 문제가 되는 거죠? 부신경을 따라오는 거죠. 내신경 12번째 중에서 11번째인 부신경의 긴장을 따라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마에 발한, 이마에 땀이 많이 나. 밥을 먹는데 이마에 땀이 줄줄줄 흘러. 흉쇄도근이 안 좋은 거예요. 흉쇄도근이. 뒤통수에도 땀이 많이 흘러. 마찬가지로 흉쇄도근이 안 좋은 겁니다. 그리고 결막의 발적, 눈이 이제 붉어지는 거, 충혈되는 거. 그 다음에 가다한 눈물 분비, 눈물이 잘 나. 흉쇄도가 아는 사람들이 막 감정이 부어치면 눈물이 잘 난단 말이에요. 일반 사람들보다도. 그 다음에 비염 코하고 관련돼 있고 안검하소 눈꺼풀 처지는 거 있죠. 눈꺼풀 처지는 거. 나이 들면 이거 많이 처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술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알고 보니까 어때요? 흉쇄도근 풀고 그와 관련된 몸 치료를 하면 이것도 치료가 되네요. 그죠? 그리고 흐릿하거나 둘러 보이는 시야. 한 번씩 어지러울 때 둘러 보이거나 흐릿해질 때 있죠. 그때도 흉쇄도근이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술 먹고 나서 너무 감하고 아침에 나오면 좀 뭔가 흐릿하고 침침하고 그죠? 뭔가가 뚜렷하게 안 보일 때가 있죠. 그게 다 흉쇄도근하고 관련된 겁니다. 그리고 같은 안면의 재방 증상과 관련이 되고 안면의 홍조나 비정상적인 발환과 관련이 돼 있어요. 자, 홍조 우리 촌년병이라고 그러죠. 얼굴 요 광대 쪽이 붉어지는 거 그런 것들이 또 흉쇄도근하고 관련돼 있는데 보통 우리가 여름에 문제보다는 겨울에 문제가 많죠. 추위에 흉쇄도근은 민감하다 그랬죠. 근육은 추위에 민감해. 그래서 빨갛게 되는 게 그거와 관련돼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4번 목의 아름의 제한은 드물고 전체적인 피로와 연관이 됩니다. 그리고 동작의 제한은 목의 회전, 굴곡, 신전 등의 체중 부분에서 약간의 제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한을 많이 안 주는데 준다면 어디 준다고요? 마지막 각도에서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보시면 되죠. 초기 각도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게 뭐였죠? 제일 문제를 많이 일으킨 게 견갑근이었죠. 견갑근을 좀 치료하고 나서 남은 회전의 문제를 어디서 해결하라고? 환상근이었죠. 환상근. 그리고 나머지 남아있는 마지막 어디서? 흉쇄도근. 그리고 어디서? 승모근에서 잡아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순서대로 그렇게 잡아주시면 훨씬 더 좋겠죠. 그리고 나중에 목에 있는 다혈근이나 해성근까지도 풀어주면 더 잘 회전이 되겠죠. 그리고 부두하근까지도 회전에 관여하기 때문에 이런 근육들을 다 풀어주면 좋아지겠죠. 전제 조건은 뭐예요? 일단 바른 자세죠. 등이 굽어 있고 라운드 숄더이면서 척추에 회전이 먹혀 있다면 이게 먼저 우선적으로 해결이 돼야 목을 좋아지게 할 수 있죠. 목만 본다고 목이 좋아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떨어지는 머리가
바른 위치에 가서 떨어지지 않는 위치에 가야 근육들이 긴장을 놓죠. 그죠? 이 상태에서 굳어있는 남아있는 걸 풀어줘야 효과가 더 좋겠죠. 그래서 항상 치료의 순서 부분과 전체 항상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4번에 보면 통증의 원인과 발생 요인되어 있죠. 높은 베개를 주로 베고자 하는 경우 짧아지겠죠. 중시어드근이. 그리고 2번 역학적인 스트레스. 높이 쳐다보고 하는 동작들 있죠. 높이 쳐다보고 하는 동작들. 그러면 또 어때요? 중시어드근이 짧아져요? 늘어나요? 늘어날 것 같은데 어느 각도 이상을 지나가면 다시 짧아져요. 그래서 처음에는 늘어나다가 어느 정도 각도 이상 넘어가면 또 짧아지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좀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짧아졌는지 늘어나에 따라서 패턴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해를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자동차 사고 이건 앞에서도 이야기 많이 했죠. 인프레시 인저리 하면서 뒤에서 쾅 박으면 쭉 늘어나겠죠. 근마사가 일어나면서 팡 땡기면서 이걸 몇 번이 머리가 흔들릴 수 있죠. 근데 근육이 강한 사람은 어때요? 머리가 잘 안 흔들릴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운동 경기 중에서 레슬링, 배드민턴 등과 같이 두개골을 가신전시키는 거 있죠. 그런 운동도 중차등을 문제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번 보상적인 목의 자세를 요구하는 상지의 제한을 동반한 기형. 어떤 기형이 있냐? 하지 길이 브릿지, 다리 길이가 다른 거 있죠. 그리고 스몰 헤미 펠비스 해가지고 한쪽 골반이 작은 것, 한쪽 골반이 작은 것, 선천적으로 뼈 크기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견갑대 축, 경사의 보존을 위한 가부화. 이렇게 틀어졌어. 그럼 어떻게 돼요? 경추가 이렇게 틀어지고 이렇게 틀어졌다면 경추는 어떻게 되죠? 반대로 임해서 이렇게 가게 되죠. 그래서 중시어드근이 왼쪽이 짧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보상작용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 그리고 역리호흡, 호흡을 반대로 하기 때문에 근육이 저항이 더 많이 걸리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도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만성적인 기침을 하면 할 때 마찬가지로 머리가 숙여지면서 격렬하게 수축을 할 때 중시어드근이 짧아지겠죠. 그죠? 그리고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속도가 붙는 만큼 힘은 더 증가하는 원리죠. 그 다음에 리얼에 무거운 물체를 끌어당기거나 미는 것, 끌거나 당기는 것. 이렇게 끌거나 당기는 거 있죠. 끌거나 당기는 거. 이때 어때요? 내가 몸을 뒤로 기울이면서 떨어지는 머리를 중시어드근을 잡고 있어야겠죠. 그리고 잡아 당길 때 이 힘의 라인이 어때요? 중시어드근은 이렇게 연결된다. 그죠? 그래서 힘의 라인이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당기는 동작을 하면 중시어드근이 안 좋아질 수 있다. 그리고 Y셔츠에 의해서 이렇게 목이 막 이렇게 잠궜는데 이게 살이 쪄갖고 굵어져서 어떻게 됐어요? 안 잠기겠죠? 그래서 눌리면 또 잠갔는데 이렇게 눌리면 어떻게 해요? 중시어드근에 가부가 걸릴 수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살이 찌게 되면 목도 같이 굵어져요. 살이 찌면. 그래서 우리가 옷 살 때 목에 둘러보고 목에 맞으면 허리에 맞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뭐예요? 목과 허리는 같이 가요. 이론상. 경추도 전반이 이루어지고 요추도 전반이 이루어지면서 이 두 개의 이론이 같이 가요. 그리고 등과 엉덩이는 같이 가게 돼 있고 그래서 옷을 할 때 그런 원리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자동차 사고 시 구간에서 충돌이 일어났을 때 중시어드근의 문제가 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교통사고 난 뒤에 지금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밥을 먹는데 땀이 난다든지 그죠? 교통사고 났더니 기침을 좀 한다든지 아니면 두점통이 온다든지 이마가 아프다든지 두통이 온다든지 그죠? 뭐 이런 증상 다양한 증상들이 생길 수 있겠죠. 사고 났더니 근데 코가 계속 막히는 것 같네 라는 느낌의 비염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통사고 나서 왔을 때 여러 가지 증상을 이야기할 때 뭐 흉터염과 관련된 증상을 이야기하면 이건 중시어드근이 염자가 이렇게 해서 손상이 왔구나 라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4번에 보면 숙취 두통하고도 관련이 있죠. 그래서 어떤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숙취가 있냐? 기억, 음주 시 옆 사람과 대화를 많이 하는. 고개 이렇게 돌려놓고 대화를 많이 하는 한쪽이 짧아졌죠? 이 상태에서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어때요? 안 좋아요. 그럼 어떻게 대화하면 좋아요? 마주보고 있든지 아니면 몸을 돌려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는 사람은 목만 돌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죠. 근데 이렇게 돌려갖고 너무 그렇죠. 둘만 있으면 괜찮은데 여러 명 있을 때는 내가 뭔가 관심을 가진 것 같고 아니면 너무 한쪽에만 치우친 것 같아서 사람이 어때요? 심리적으로 그냥 이렇게 보면서 이야기하게 돼 있죠. 근데 관심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마주보는 게 제일 좋죠. 마주보면 이상하지 않잖아. 그죠? 그럼 그 사람 앞에 가서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죠?
그래서 바에 가면 의자가 뭐로 돼 있어? 회전 의자가 주로 많죠. 옆에 사람 보고 작업 걸으라고. 친해지려고. 아니면 이제 바에 온 사람이 둘이 오면 어때요? 좀 목을 돌리면 불편하니까 회전 의자 있으면 살짝 돌리면 돌아가니까 친한 사람끼리 편하게 이야기하라고. 회전 의자를 많이 놔놨죠. 바에 앉아서 음료를 먹고 할 때. 그 다음에 니은에 음주시 큰 소리로 대하는 사람. 큰 소리로 말하면 말할수록 어때요? 턱을 어때요? 위에 턱도 당겨야겠죠. 그래서 큰 소리로 할 때 흉쇄돌기, 유황돌기에 붙어가지고 두개골을 이렇게 당기는 역할을 해주면서 말을 할 때 역할을 하죠. 그래서 경출 1, 2번이 턱관절에 축이 되는 거죠. 말을 할 때 경출 1, 2번이 축이 돼서 벌어졌다 다물었다 하는데 두개골이 움직이는 거를 경출 1, 2번에서 후두하거니 그죠? 잡아 당겨주고 놔주고 하면서 까딱까딱 하면서 실제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내가 말을 작게 하면 어때요? 두개골 상악은 가만히 있고 위에 턱은 가만히 있고 아래 턱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아래 턱만 작게 이야기할 때는. 근데 크게 이야기할 때 어때요? 야 그러면 어때요? 머리도 뒤로 제껴지면서 소리를 질러야겠죠. 아니면 크게 이야기해야겠죠. 그죠? 그래야 입을 더 크게 벌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디귿에 보면 질기고 딱딱한 안주 등을 오래 씹고 말을 하거나 막 이러면 더 안 좋겠죠. 그래서 안주도 좀 내가 몸이 피곤하면 더 부러운 거. 그리고 웬만하면 술을 먹을 때는 술 때문에 마취되기 때문에 따뜻한 무도 필요한지 몰라가지고 계속 습관적으로 씹다 보면 어때요? 누군가 말을 많이 하면 누군가 들어야 되잖아. 지도 말하고 싶은데 말 못하니까 뭐 하겠어? 안주나 먹고 있어야지. 아니면 안주를 원래 좋아하고 안주빨이 있든지 그죠? 그러면 나중에 여기에 문제가 흉쇄근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강하게 씹을수록 흉쇄근에 강하게 안정성에 힘을 줘야겠죠. 그래야 턱관절 1번이 경추 1, 2번이 안정성을 주면서 말을 잘 할 수 있으니까죠. 잘 씹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추운 곳에서 웅크리고 앉아서 술을 마시는 경우가 안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웅크리고 이렇게 먹는 사람도 있죠. 상당히 안 좋아요. 어떻게 보면 술을 이렇게 등을 펴고 편안하게 이렇게 먹어야 돼요. 편안하게. 맥주를 먹어도 어떻게 먹어야 돼요? 이렇게. 최소로 움직이죠. 근데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많이 제껴야 되죠. 안 좋은 습관이죠. 최대한 등을 펴고 편안하게 이렇게 한 상태에서 먹는 게 상당히 좋겠죠. 그리고 웬만하면 소주 같은 것을 원샷을 하면 안 좋다 했죠. 흉쇄근이 어때요? 떨어지는 머리를 잡기 위해서 가보가 걸리죠. 그래서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잡고 있죠. 저 뒤에 있는 근육이. 그러다 뒤로 이 각도를 넘어가는 순간부터 해갖고 흉쇄근이 힘을 쓰는 거죠. 그래서 원샷은 별로 안 좋은데 뭐가 좋다고요? 투샷이 좋겠죠. 반샷 하는 거, 반씩 먹는 거. 그런 습관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 근육학은 술을 먹어도 비웠다고 막 원샷도 해라고 또 따라주거나 아니면 원샷하라고 강요하거나 그런 행위를 안 해요. 그냥 이제 자기가 편안하게 먹을 수 있게 하면서 말도 좀 편안하게 하고 긴장하지 않고 뭐 편안한 분위기에서 먹을 수 있게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흉쇄근이나 이런 근육 풀라고 얘기해주면서 풀면서 또 먹는 거죠. 술을 먹으면 약간의 마취 기운이 생긴댔죠. 통증을 덜 느껴요. 그때 안 좋은 나의 근육을 풀면 훨씬 좋겠죠. 그럼 술 먹고 그 다음날 숙취가 아니라 오히려 내 몸이 좋아질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런 식으로 한다면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좋은 주도의 문화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우리나라도 지금 주도의 문화가 조금 바뀔 필요가 있죠. 지금 안 좋은 것들이 많아. 근육학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우리가 싫어하는 일본이 어때요? 주도 문화가 좋다. 그죠? 보면 이제 첨잔도 하고 술도 따뜻하게 데워 먹고 이러면서 어때요? 오히려 주적인 이제 술적인 문화가 우리보다는 좀 더 내가 볼 때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뭐 감정을 섞지 않고 그냥 봤을 때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우리 너무 부어라 마셔라 막 죽자라는 식으로 먹는 문화가 좀 많이 있죠. 일본 같으면 그 정도까지 많이 먹지도 않아요. 적당하게 먹고 즐기고 기분 좋게 끝나는 스타일로 가죠. 우리도 조금 개선돼야 될 부분인 것은 같습니다. 그리고 5번에 보면 만성간염, 그 다음에 부비동염, 시족, 농루, 다수포진 이런 질환들도 흉쇄들근하고도 관련이 많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습관적으로 전화 통화할 때 귀에다 대고 이제 통화하는 경우 있죠. 이렇게 귀에다가 이렇게 대고 이렇게 하는 경우 이런 습관이 뭔가 하다가 받으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놓고 받는 게 아니라 하던 일 계속 하면서 그냥 이렇게 받는 습관을 가진 사람 어때요? 흉쇄근의 상충에서 나중에 문제가 올 수 있겠죠. 그리고 새를 관찰할 때 앉아서 관찰을 많이 하죠. 그때 이제 앉아있을 때 팔꿈치를 무릎에 대는 것이. 그러면 등이 꾸부정한 상태에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습관을 가지면 또 이런 문제가 올 수 있어요. 어떻게 봐야 돼?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렇게 들고 있고 팔이 무거우니까 이거를 대는 거지. 그죠? 근데 이제 망원경을 안 들고 있으면서도 내가 편안하게 볼 수 있는 뭔가를 내 안경을 만들어 놓고 만약에 재와 관련된 직업을 가진 사람이 관찰하면 더 좋겠죠. 하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하는 분들이 좀 드물고 보통은 자기가 몸을 써갖고 보기 때문에 안 좋은 자세로 보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직업이 재를 관찰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만약에 온다면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치료할 때 음식 때문에 무슨 생겨서 그분이 무슨 증상을 표현하겠죠. 그럼 그렇게 치료해드리면 된다,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쪽으로 머리를 기울이고 있는 동작. 평소에 습관이 맨날 이렇게 있다든지 뭐 턱을 갠다든지 아니면 뭐 평소에 이 머리가 막 자기가 생각할 때 무겁고 힘들다고 막 이렇게 있는 사람들 있죠. 근육으로 안 들고 있고 인대나 힘줄로 버티고 있는 그런 체형을 가진 사람들은 어때요? 삐딱한 자세를 가진 사람은 또 굉장히 여기가 짧아지고 늘어난 상태죠. 그래서 밸런스가 깨지면서 한쪽으로 가보아가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또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사경이라는 것이 흉쇄혈관에서 많이 생기죠. 흉쇄혈관에 이제 두 개의 밸런스가 안 맞는 걸 보통 우리가 사경이라고 해요. 그 뱃속에서 생기는 사경이 있고, 그죠? 선천적인 거. 그 다음에 태어나면서 빨리 나오라고 머리를 잡아 당겨가지고 생겨가지고 이 흉쇄혈관 손상을 한쪽을 받아가지고 생기는 사경이 있고, 살면서 또 삐딱한 자세 때문에 생기는 사경이 크게 세 개로 나뉘겠죠. 태어날 때와 전과 후. 근데 이제 뱃속에서 보통 사경이 되는 애는 어떤 애들일 것 같아요? 엄마가 어떤 체형을 가진 엄마가 사경을 만들어 버리겠어요? 아기가 뱃속에 거꾸로 들어가 있다, 그죠? 근데 머리가 있는데 엄마가 어때요? 골반을 뒤로 눕혀갖고 이렇게 이런 습관을 가진 엄마는 어때요? 아기가 있을 공간을 좁혔죠? 애가 크면 클수록 어때요? 공간이 부족하니까 막 자기도 어떻게든 있어야 되니까 고개를 돌려버리겠죠? 더 심하면 어때요? 돌아버리는 거죠, 아기가. 그래서 거꾸로 서는 경우도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엄마가 체형이 바르지 않고 등이 구부정하고 라운드숄더면 아기에게 좋은 태교가 되겠어요? 태교는 아기를 태아를 교육시키는 방법인데 지득체를 동시에 시키는 게 좋죠. 같이 애를 체적으로 좋게 만드는 것은 엄마가 자세가 바르고 운동을 해가지고 뭔가 몸이 좋으면 애는 저절로 좋은 애가 태어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리고 애기에게 감성적인 거를 엄마가 슬프지 않고 뭐 좋은 것들을 보고 좋은 것들만 생각하면 어때요? 애기도 똑같이 느끼잖아요. 호르몬 따라서 감정이 변하니까, 그죠? 그럼 어때요? 애기에게도 엄마의 마음이, 그죠? 피를 따라서 호르몬을 따라서 같이 애기한테 가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 엄마의 마음이 애기의 그 감성을 결정짓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엄마가 막 지적인 걸 뭐 보고 책을 보고 이러면 어때요? 애기도 그걸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태교가 상당히 중요한 거죠. 하지만 요즘 빠져 있는 게 뭐 있어요? 뭐 클래식 듣고 음악 듣고 좋은 거 생각하고 좋은 거 먹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뭐예요? 지금 체의 시대, 무의 시대가 나지 않는데 운동을 잘하고 몸을 잘 쓰면 너무나 잘 살고 상위층, 상위 클래스에 들 수 있는 세계에 다시 왔는데 몸을 그렇게 제대로 태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엄마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나중에 이거 지금은 여러분들이 치료사가 되기 위한 그리고 이쪽 몸을 회복을 원하는 사람들이 한 강의를 하지만 나중에 일반인들 대상으로 강의할 때는 이런 것들까지 풀어서 일상생활에서 내가 근육을 어떻게 써야 잘 사는 거고 내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진짜 잘 키우는 건지 그리고 남편을 내줘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지 뭐 이런 것들을 다 풀어줄 수 있겠죠. 근육학으로. 그게 오히려 몸에 와닿겠죠. 공자왈, 맹자왈 이런 거보다 그죠? 더 와닿는 얘기들이 될 겁니다. 자, 흉쇄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